일리노이주에서 온라인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임신부가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7일 밤 아파트 화재 신고를 계기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임신 중이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흉기에 70차례나 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19살 남성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며 무장강도와 방화, 동물학대 등 여러 혐의도 함께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의자는 오는 30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수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올린 픽업 트럭 판매글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고 주거지 현관에서 강도 시도가 이어지며 범행으로 번졌다는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임신 중임을 밝혔음에도 공격이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범행 과정에서 가족의 반려견이 흉기에 찔린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2살 배기 딸을 키우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비자 신청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추가 서류만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발송되는 보충 서류 요청, 이른바 RFE에는 어떤 점이 부족한지나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미비한 요건이 비교적 명확히 제시됐지만 최근에는 법 조항이나 정책 매뉴얼 문구만 나열된 채 실질적인 보완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제출한 자료가 왜 불충분한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O1 비자와 H1B, 취업이민 영주권인 EB1과 EB2, NIW 등 취업이민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후원하는 I-140 청원서와 단기 취업비자 청원서인 I-129에서도 계류와 거절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I-129 청원서 4,636건이 거절됐고 계류 중인 건수는 12만 8,591건으로 2024년 12월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RFE 제출 이후 승인율도 지난해 6월 기준 5.8%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 평균보다 낮아졌습니다. 조지아주 SK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미 항소법원이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주 제2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20년 SK배터리 아메리카 커머스 공장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캐머런 벨 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벨 씨가 여러 차례 안전교육을 이수했고 6피트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고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벨 씨는 천장 전기 공사 중 환풍구를 잘못 밟고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12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같은 해 비슷한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작업이 일시 중단됐고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은 협력사에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조지아주의회에서 소득세 폐지 논의에 이어 이번에는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없애자는 법안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하원의장 존 번스는 28일 주거용 주택 재산세를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번스 의장은 현행 재산세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재산세를 없애는 대신 판매세 전환이나 주택 가치와 무관한 부담금을 통해 소방과 치안, 교육 등 공공서비스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지아 카운티 커미셔너 협회는 주택 재산세가 폐지될 경우 학교와 지방정부에서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이어지는 감세 공약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며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주의회 3분의 2의 찬성과 주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